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400억 원을 투자해 권역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대 병원이 나서 인천, 경기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이딴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연구와 예방, 환자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병원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4개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에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는 빠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소재 병원 가운데 한 곳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합니다. 공모는 13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실적과 치료 역량, 병원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음압수술실과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를 위해 44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대 병원이 나섭니다. 어린이 병원 앞 주차장 부지에 48개 병실을 갖춘 전문 병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는 가톨릭 인천 성모병원이 나섰습니다. 공항, 항만과 가까운 입지가 유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프라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권역입니다. 강원도는 서울, 인천, 경기와 수도권역으로 묶여 있어 애초부터 불리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권역 분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턱없이 낮은 강원도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의료 취약지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의료에 대한 인프라, 기초적인 인프라에서도 약한 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배정되면 강원도가 그만큼 의료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서도 강원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지역의 시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때문에 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도 10개 시군 주민들을 상대로 이번 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보상금은 적은데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 아예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구읍에 위치한 안대리 헬기 부대. 활주로와 헬기 이동 경로를 따라 아파트 2곳을 포함해 1000여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군 사격장도 있어 밤낮으로 소음이 계속됩니다. 언제 쏜다는 그 얘기가 없잖아요. 밤새 딱 쏘게 되면 고폭탄 같은 거 쏘게 되면 아주 소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은 매월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으로 군소음법 시행 이후 14개월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일단 보상금을 신청하겠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소음이 안 들리는 방법이겠죠. 보상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2011년 이후 전입자는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989년 이후 전입자는 30%가 감액됩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사격이 진행돼야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격 일수가 7일보다 적으면 월 보상금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포사격장이 있는 양구 해안면 주민들은 아예 보상금을 다 같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쏘면은 0원. 한 달에 7일 쓰면 3분의 1. 그럼 이 날짜로 따지고 본다면 한 달에 1,000원도 안 될 수가 있고 뭐 망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소음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면 방음 시설을 자비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생겨 오히려 손해라는 반응입니다.
이 밖에 소음 피해를 보는 학교에 대한 방음 대책이나 보상금에 대한 물가 상승률 반영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소음법 시행 이후 불과 1년 2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만 해도 8개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삼척 지역에는 도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는데 차량마다 충전 용량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충전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의 수소 충전소. 수소 차량이 충전을 마쳤지만 전체 용량의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삼척과 인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은 벌써 1년 5개월째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같은 거 갈 때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고 관내 강원도 정도밖에는 못 가요. 멀리는 갈 엄두가 안 나고 많이 불편합니다. 삼척에 설치된 고압연기와 동일한 설비가 충북 청주에서 누출 사고를 일으켜 정부에서 삼척 충전소의 고압연기 사용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고압용기가 아닌 중압용기로만 수소 충전을 할 수밖에 없어 충전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삼척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완전 충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압용기 설비를 바꾸는 사업은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교체 작업을 하려면 최대 2달 가까이 충전소 문을 닫아야 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일반 수소차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수소버스 충전소의 문을 먼저 연 뒤 용기 교체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탱크 교체를 하게 되면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동안에 충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 주민들이 불편할까 봐. 설상가상으로 삼척 수소버스 충전소도 지난 연말 준공할 계획이었다가 지방 보강 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이르면 오는 6월에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 충전소가 늦게 구축되면서 삼척시에서 도입하려던 수소버스도 함께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소버스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수소버스 충전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100%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삼척시가 초기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썰렁한 초등학교 풍경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교 125년이 넘은 원주 초등학교. 최규하 대통령, 무위당 장일순 등 걸출한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지만 올해 신입생은 30명뿐 2개 학급을 겨우 채웠습니다. 낡은 학교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대대적인 외관 개선과 특별실 설치, 현대화 사업 등을 벌였지만 신입생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학급 수에 대해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학생 수에 대해서 나오는 예산도 또 있어요. 그 예산도 일단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학급 수가 줄어들다 보면은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겠죠. 원주 지역 50개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50명이 안 되는 학교는 무려 30곳에 달합니다. 반면 신규 택지와 아파트 건설 등이 집중된 지역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업 도시가 조성된 지정면은 섬강초와 샘마루초 2곳에 500명 넘는 학생이 몰렸습니다. 학교당 신입생 규모가 200명을 넘겨 한 학년에 10개 학급을 꾸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지역은 물론 원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단구동학교도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비교적 신규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혁신도시와 무실동에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는 공간이 남아돌고 신생학교는 증축을 해야 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적정한 이런 규모의 운영이 좀 어렵게 된다면 이 좋은 학교가 이제 없어질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도내 초등학생 수는 올해 72,300명으로 해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신규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신설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학생 수 빈익빈 부익부의 폐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배정 대상자와 학생 지망을 반영한 1단계 배정 비율은 춘천이 70.6%, 원주 77.5%, 강릉 80.6%로 춘천이 가장 낮고 강릉이 가장 높았습니다. 배정 결과는 오늘 14일 오후 4시 도교육청이나 춘천, 원주, 강릉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전기 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모집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주 본 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로 강원 세계살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당초 올해 5월 4일부터 개최하려던 강원 세계살림엑스포를 1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엑스포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년 연기한 만큼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내년에 성공적인 살림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강원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49명으로 증원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사이버 선거 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SNS와 커뮤니티 단속도 나설 방침입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전망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29년 준공 예정을 2028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원주국토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분기점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6km를 잇는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국도 46호선을 이용할 때보다 25분이 더 단축됩니다. 강원도가 62개 전통시장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 전단지 1단 가자 장보러를 제작 배포합니다. 1단 가자 장보러는 전자책 형태로 제작돼 QR코드나 인터넷 접속으로 쉽고 빠르게 전통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단지에는 62개 전통시장의 일반 현황과 교통 주차 안내, 대표 상품, 5일장 달력, 7,000개의 시장별 점포를 소개하고 지역 관광 명소까지 수록했습니다. 지난달 강릉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권성동 국회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측은 지난달 11일 밤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기부행위 제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달 초 사건이 경찰에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민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강릉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찰은 성희롱 발언 논란은 현장 출동 종결 사안이라며 방역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소영 강원도 의원이 생애 내내 살고 싶은 춘천을 만들겠다며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 의원은 춘천을 도심과 농산촌 중심지 마을로 재구성해 각 권역의 굴레에 공공의료와 복지, 보육과 교통 등 거점 인프라를 재편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춘천 웰컴하우스와 디지털 노마드 센터 등을 만들어 춘천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여행과 일을 춘천에서 하다 눌러 앉을 수 있도록 유인 매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횡성군수 선거의 대진표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는 19일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횡성군수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신상 현 군수의 출마가 일찌감치 확정된 가운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진기엽 전 강원도 의원, 박두희 전 횡성 부군수, 김명기 횡성군 당협 부위원장, 함종국 도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0년 10월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제출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 수사 요청 진정 민원에 대해 검찰이 1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자 선정 갈등을 이유로 동해시가 2020년 9월부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2030 동해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 심의 보류를 요청 중인 가운데 이번 결과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